자, 개정세법 특강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도세예요, 양도세.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워져요. 잘 들으세요. 자, 양도소득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사실 얘는 올해 말고요. 그 전에 이미 개정된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얘가 이제 10년 가지고 있으면 맥스 30%를 해줬단 말이에요. 장특공을. 그래서 1년에 3%라고 생각하시면 됐잖아요. 그랬는데 얘를 이미 맥스 30%까지는 해주는데 1년에 2%만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일반 주택인데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몇 퍼센트로 줄어요? 30%가 아니라 장특공이 20%로 내려가요. 자, 어떤 놈이요? 그냥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아니고 고가주택도 아니고 자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냥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 모든 주택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예전에 샀는데요. 취득을 그 전에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됐고 그냥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그냥 다 2%. 아니 뭐 옛날에 샀다니까 옛날에 상관없어. 됐고 그냥 올해. 양도일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표현이 뭐 약간 당했다? 약간 이런 사람 분명히 나와요, 이거. 뭐 그래도 이거는 1년마다 3에서 2로 줄어서 약간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이따 나오는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장특공 80% 이거는 진짜 커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만약 저는 약간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특히 1주택자들 잘 보세요. 1주택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실거래가가 9억이 넘었다. 아니야. 나 아니고 옆에 있는데 친한 애가 있는데 걔 1주택이고 뭐 9억 넘었는데 그냥 걔는 무조건 비과세로만 알고 있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태평하게 하고 정부 지금 잘하고 있어. 다주택자 다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자, 어떤 건지 보자고요. 자, 실거래가가 9억 초과인 경우에 고가주택인 경우 원래 얘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잖아요. 9억 그 초과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때는 그래도 고율의 장특공을 80%까지 해줘요. 10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게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무조건 거주를 해야 80%까지 해준다. 자,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요. 스토리를.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일가구 주택 비과세자야. 혹은 뭐 일세대 주택 비과세자야. 아니면 뭐 다른 비과세. 아무튼 비과세 대상인데 비과세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거예요. 야, 너 실거래가 9억 넘은 고가주택이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그냥 다 해주는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 이렇게 된 거예요.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집값이 좀 비싸긴 한 고가주택이지만 그래도 원래 내가 비과세 대상인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알았어 그러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네가 10년 가지고 있으면 장특공 80%까지 해줄게. 즉 1년에 8%씩까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장특공 80%면은요 굉장히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건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됐고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네가 집을 판다면은 만약에 비과세고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이잖아. 그 경우에는 네가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내가 80% 고율의 장특공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2년 거주해야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실거래가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기존에는 거주를 안 했더라도 고율의 장특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고율의 장특공이 적용이 된다. 아, 저는 옛날에 샀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됐고. 내년부터 무조건 다 된다니까요. 아, 저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데, 아, 이거랑 조정대상 지역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냥 이건 다 거주해야 되는 거주. 자, 그래서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도저히 거주할 수는 없는 요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팔아야 돼, 이거. 오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특히 1주택자인 분들은 거주 요건이 지금까지 아주 옛날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마음 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1주택이니까 2년 보유 이미 했으니까 나는 비과세지. 뭐 약간 9억 초과 되면은 세금 낸다고는 알고 있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고 장특공 80% 되니까 세부담이 되게 적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안심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술 더 떠서 안심 플러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금 무조건 매겨야지. 보유세 매겨야지. 양도세 중과도 해야지. 그냥 세금 폭탄 매겨서 어떻게든 해야 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 폭탄이 그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특공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 정리를. 응. 자,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맥스 30%까지인데 기존에는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30%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이면은 20%밖에 안 돼요. 즉 1년에 2%밖에 안 된다. 자, 그리고 여기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라고 썼지만 뭐 1세대 2주택 비과세, 다른 비과세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년에 8%씩 해서 맥스 80%까지 해준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주요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공공인 경우에 3개월 후 내가 등록을 하면 장특공 50%, 70% 해주는 거고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장특공 이 경우에도 50%, 70%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을 하고 한 경우에는 내가 양도세 100% 감면이 되잖아요. 이때는 장특공 50%, 70%안 해줘요. 이미 100% 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특공 50%, 70%는 안 해주고 대신 이 경우에는 일반 주택 장특공으로 가서 10년 가지고 있으면 20%를 해줘요. 자, 이거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계산이 하나 나오니까 그 사례를 한번 보고 다시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밑줄 이렇게 쫙 그어버렸죠. 이렇게 중공공의 경우에 8년 70% 장특공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거 없던 걸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소심한 약간 복수 뒤끝 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고가주택인 경우에 특히 1주택자인데 내가 9억을 넘는 집을 가지고 있어. 이 경우에는 시가야, 시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 실거래가야, 실거래가.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유 10년을 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파리대책 이전에 내가 취득을 했다. 자, 이때 거주요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주요건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1가구 1주택 내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수가 하나밖에 없어. 당연히 실거래가 9억 초과됐겠죠. 양도차익이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내가 만약에 올해 양도를 한다.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된다? 자, 비과세인데, 자, 양도가가 20억이니까 2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실거래가 9억 초과니까 세금 붙어 안 붙어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고요. 이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고가주택 계산하는 법을 보면 양도가 20억에서 10억을 빼고요. 필요금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계산 편의상. 자, 그러면 양도차익 10억이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가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자, 그래서 전체 금액이 20억이니까 20억분의 9억 초과분, 즉 11억. 20분의 11이죠. 그래서 여기 요거를 네모 박스를 이렇게 딱 묶어 이렇게. 자, 그럼 10억에다가 20억분의 11억을 곱하면 5억 5천이 나와요. 자, 그럼 장특공은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 장특공은 얘가 원래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정부도 미안해서 80%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억 곱하기 80% 하고 아까 여기 네모 쳤던 거 있죠? 요거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면 장특공이 4억 4천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빼면 양도소득 금액 1억 1천, 그리고 기본공제 과표 해가지고 계산 쭉 해보면은 2,273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 이제 지방세 포함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냥 올해 전혀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1년 지나서 내년 2020년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해필 내가 1주택자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거주 요건이 있으나 마나 똑같겠지라고 넘겨버린 거예요. 즉 거주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경우에는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데 장특공 80%는 못 받는 거예요. 자, 비과세는 받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여기 장특공이 80%가 아니라 11년 됐잖아요. 그럼 1년에 몇 프로 이제? 2%. 그렇기 때문에 22%로 확 줄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세금이 1억 5,970만 원 나와요. 나는 1주택이니까 비과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비록 9억이 넘어온 고가주택이지만 그래도 장특공 80%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그냥 뭐 정부가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1주택자들 특히 고가주택 9억 넘는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여기 밑에 제가 약간 약하게 적었는데 뭐 저도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똑같이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랑 그분이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랑 여기 2020년 요 가격은 같게 나오는데 여기가 공이 하나가 틀린 거예요. 저는 2,500이 나오는데 거기는 250 나와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틀렸겠죠. 뭐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맞고 틀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주를 안 하면. 근데 그 사람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고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주변에 수업을 안 듣고 계신 분이라면 뭐 제 수업을 꼭 들을 필요는 없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을 받기를 좀 권유해 주세요. 안 내도 낼 세금을 내면 좀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법을 어겨가면서 세금을 내지 말자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절세하는 게 중요한데 아 이건 좀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 1주택자들은 이런 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나왔던 거 다시 또 말씀드려볼게요. 중공공,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얘가 양도세 100% 감면, 이게 작년까지였어요.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건이 뭐였냐면,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을 해라. 중공공으로. 2018년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임대해야 되고, 중간에 연 5% 상한 계속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 감면 신청을 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주겠다. 였는데 이게 이제 끝났죠. 끝났고 이미 이제 그 전에 취득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준공이나 분양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3개월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더라도 혜택이 가능하죠.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영상 편집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약간 중간에 좀 오류가 났었네요.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혜택이 끝났어요. 혜택은 이제 끝났고 양도세 100% 감면은 없어졌는데 중공공으로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장특공 50% 70%는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혜택을 내가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느냐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자, 중공공, 장특공은 8년 가지고 있으면 50%, 10년 가지고 있으면 70%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8년 70% 혜택은 없던 걸로 됐다. 조금 아쉽죠? 저도 사실 이거 보고 등록한 거 하나 있거든요. 8년만 이제 임대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9.13 대책 이후에 신규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 이거는 기준시가 요건, 가액 요건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건까지 이제 맞춰야지 준공공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복잡해졌어요. 2018년 4월 이전 이후, 2018년 9.13 대책 이전 이후 엄청 복잡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준공공에 대한 임대주택 활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내가 사실 투자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금을 이제 사후적으로 좀 했다면 지금은 좀 워낙 이 세금이 좀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세금에 대한 거를 좀 제도와 함께 아는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준공공 등록을 했죠. 자, 그럼 얘는 최소한 8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 8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장특공을 50% 혜택을 해줘요. 그리고 얘를 10년 가지고 있다면은 장특공 70%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10년 보유하다가 팔면은 양도세 100% 감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을 하고 2018년까지 해야 되고 전용 85 이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는 양도세 100% 감면이에요, 감면. 비과세가 아니에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내가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게 비과세. 감면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양도세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4천만 원의 20%, 즉 800만 원을 농특세로 내라. 이게 감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감면과 비과세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취득가 3억, 양도가 5억, 필요경비 1,000만 원, 10년 보유, 단독 명의라고 가정을 해요. 자,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도 차익이 1억 정도가 되면 양도세 1,500에서 2,000 정도 나와요. 이거 지금 양도 차익 2억이잖아요. 대략 4천 정도 나와요. 자, 보실래요? 이거 계산 쭉 해보면 제가 계산 과정을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자, 그 대신 여기 있는 요 순서는 다 아셔야죠. 이게 이거대로 하는 게 이제 양도세 구하는 방식이니까. 자,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빼고 필요경비 1,000만 원 빼고 양도 차익 나오고 이 양도 차익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투공을 계산을 한다. 자, 10년 보유했죠. 예전이면 이게 30%였어요. 근데 20%는 이제 내려갔어요. 2019년 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3,800, 1억 9천에 20%가 3,800 계산을 하고요. 이거 이제 쭉 내려서 계산해 보면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한 4,1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1,000만 원보다 더 많으면 이게 줄어드는 것이고 필요경비가 1,000만 원보다 더 안 됐다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공동명의면 또 달라지는 거고. 자, 편의상 단독명의 할게요. 자, 이게 일반 과세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준공공 양도세 100% 감면 요건을 다 갖췄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을 했고 작년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세금 3,743 있죠. 지방세 붙기 전에 요 금액의 20%, 즉 749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 100%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그게 아니죠. 749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준공공 그러면 8년 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장투공이 어떻게 돼요? 8년에 50%죠. 자, 장투공 50%는 뭐의 50%라고요? 양도 차익의 50%. 즉 9,500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쭉 해보면 이때는 1,748에 나오고요. 지방세 포함하면 1,923. 얘랑 얼마 차이 나죠? 한 1,150만 원 정도? 뭐 한 1,200만 원 정도. 요 정도 차이 나죠.
자, 이제 준공공 10년 해봐요. 이때는 어떻게 되죠? 장특공 70%. 자, 그래서 1억 9천에 70%니까 1억 3,300. 그리고 계산 쭉 해보면은 786이 나오고 지방세 포함하면 865. 자, 양도세 100% 가면 얼마 차이 나요?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정부가 왜 10년 70%에서 8년 70% 하려다가 없던 걸로 했는지 아시겠죠? 너무 혜택이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없던 걸로 한 거죠. 얘는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8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 2년 동안 보유세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고 하나 등록했는데 없던 걸로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좀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기본으로 좀 아셔야지 그걸 바탕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이 이해가 잘 돼야지 아 내가 이걸 등록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좀 빨리 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쪽을 좀 보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할 텐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과세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따지는데 이제 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주택수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존에는 제가 취득 단계, 뭐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봤잖아요. 저는 약간 좀 남들하고 좀 똑같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도 주택수가 내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세 개 이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내가 1주택이야. 그러면은 기존에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세대기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시 비과세, 뭐 요 정도만 알면 비과세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보유기간에 거주 요건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샀냐, 그거 따져봐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그 경우에 거주 요건 또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뭐 미적분보다 더 어려워졌다 막 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와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봅시다. 자, 위에 케이스 하나를 보고요. 밑에 케이스 하나 보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2일 날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됐잖아요. 그 지정제는 내가 만약에 취득을 했어. 이 경우에 거주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거주요건이 없어도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2020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고가주택이야.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야. 이 경우에 고가장특공이 된다 안 된다? 가능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내가 넉놓고 있다가 만약에 2020년 1월 1일, 즉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 규제 전에 취득했으니까 거주 요건은 안 들어가고 거주 요건이 없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하죠. 자, 그런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고가 장특공 80%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와, 어렵죠. 규제 지역 전에 취득했으니까 비과세 거주 요건은 안 들어가는데 2020년 1월 1일이 넘어가니까 이때는 거주 요건이 없어버리면은 80% 고율의 장특공 이건 또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취득했을 때의 요건, 양도했을 때의 요건 지금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 부분을 계속 저도 좀 이렇게 좀 내가 잘못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따져보고 막 계속 보도자료 나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좀 보고 막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자, 또 하나 케이스 봐볼까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이때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 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 거주했느냐, 거주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만약에 내가 거주했어. 거주하면은 비과세 가능하죠. 그리고 고가의 장특공, 즉 80% 이하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얘가 거주를 안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비과세도 안 되죠. 그리고 9억 넘었을 때 80% 고율의 장특공, 이거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요. 타격이 훨씬 더 크죠, 얘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크게 이렇게 봤는데, 조정대상 규제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냐 후에 취득했냐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내가 또 2020년 넘어서 양도했냐 그 이전에 양도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무슨 미적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기게 됐어요. 어렵죠. 네. 자, 1주택자는 요거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잘 아셔야 되고요. 자, 2주택자다. 2주택자. 2주택자면은요,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거 잘 알아야 됐어요. 저는 이걸 줄여서 1후 2보 3매라고 했죠. 자, 1년 있다가 사라. 2번 주택을. 그리고 1번 주택을 2년 보유해라. 그리고 1번 주택을 2번 주택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아라. 뭐 1, 2, 3 법칙이라고도 하시는데 1, 2, 3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후 2보 3매, 1년 후에 2년 보유, 뭐 3년 이내 매도 이런 식으로 약간 앞글자만 따서 외워봤어요.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강화가 됐어요. 2년 보유 또는 거주, 규제지역이면. 그리고 3년 이내 매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년 이내 매도인 경우도 생겨요. 언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어렵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1번 주택을 사고 나서 2번 주택을 1년 있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주택, 즉 A주택을 19년 11월에 매도했잖아요. 자, 그래서 19년 11월에 매도할 때 2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를 보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 들어가야 되는데 17년 6월이니까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2년만 보유하면 됐고, B주택을 사고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얘를 매도하면 됐죠.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면은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니까 A주택은 비과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A, B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고 B주택을 9.13 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할 때 기존 주택, A주택은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막 여러 가지 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시행령 조문이 이제 좀 다 완전히 개정이 되고 조문이 나오면 그걸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생각지도 못한 뭐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자. 조정에서 조정을 할 때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주택인 경우. 자, 3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하나 날려버리고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1후 2보 3매가 되는지 따져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또 하나는 아예 나머지 주택을 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양도세, 특례를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또 다 막혔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된다? 최종 1주택이 된 이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한 다음에 이제 비과세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 2, 3 해서 3주택이 되면 나머지 두 개를 팔잖아요.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이미 그 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면은 비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왜? 양도세 비과세는 대원칙이 양도 당시로 판단을 하거든요. 양도 당시 1주택이니까 그 1주택의 보유 기간만 보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3주택에서 나머지 두 개를 팔고 1주택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1일 카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예요?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용어를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물론 뭐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걸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일부만 비과세가 된다. 자, 뒤에 사례를 좀 보면서 봅시다. 자, 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고요? 자, 보세요. 자, A, B, C가 있는데 A와 C가 양도 차익이 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B를 날려요. 매도를 해요. 그럼 이때는 세금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안 나오려면 마이너스로 팔면 돼요. 손해 보시고. 자,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은 올랐다고 하고 세금이 나오고요. 자, 이때 A하고 C 두 개가만 남잖아요. 두 개만 남으면은 비과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기 때문에 A하고 C에서 A를 팔아봐요. 그러면 A하고 C 두 개만 가지고 일시적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사고 A도 2년 보유했고 C를 취득한 지 3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즉 1후유보 3매가 됐기 때문에 A를 팔면 비과세가 됐고 나머지 C도 1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3주택에서 0주택 가고 뭐 이제 다시 또 뭐 1주택 실거주 뭐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고요. 3주택에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오늘부터 1일.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도 일시주택 비과세가 바로 안 되는 거냐, 되지 않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 나오고 나서 그 조문을 좀 한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도문에 좀 충실하게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일시적주택 비과세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일시적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1번에서 2번 해가지고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비과세 받고 다시 2번에서 1주택인 상태에서 하나 더 3번 사가지고 2번 비과세 받고 그거는 되지만 얘는 3주택이 됐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팔고 남은 하나에 대해서 다시 1일부터 카운트해서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혹시라도 시행령 나온 거 봐서 다르면은 제가 바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많이 이제 좀 알고 했는데 이게 좀 요건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셔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뭐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거주 요건은요. 뭐 조정대상 지역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고 뭐 아니고가 상관없이 무조건 거주를 다 해야 돼요. 전세대원이 2년 이상. 아시겠죠? 그러한 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한 장기임대 주택이 있다면은 그 장기임대 주택은 빼고 빼요. 그 요건이 뭐냐면 그 장기임대 주택 요건이 뭐냐면 이거 세 가지인데 잘 보세요. 구청과 세무서 두 군데 다 등록할 것. 2번 5년 이상 의무 임대할 것. 얘는 아직 5년이에요. 근데 지금 등록하면 뭐 다 8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그냥 8년으로 외우시라고 저는 해요. 괜히 이것도 어설프게 외웠다가 헷갈리면 다른 혜택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이야.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이야. 여기에서 거의 다 걸려버려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는 민간 단기 또는 중공공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맞추면은 장기 임대 주택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얘를 빼고 빼니까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를 해야 돼, 양도를. 이걸 양도 안 하고 그냥 빼버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데 얘도 최초 주택에 대해서,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안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 2, 3, 4, 5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1번에서 2년 거주를 해요. 자, 1번에서 2년 거주를 하고 비과세를 받으면서 2, 3, 4, 5가 아니라 6번으로 가버려요. 6번으로 가고 6번에서 다시 2년 거주를 해요. 그래서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면서 6번으로 비과세 받는 거예요. 7번으로 갔죠. 여기서 다시 또 2년 거주해요. 그래서 8번으로 가면서 7번 다시 비과세 받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무한 도돌이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그걸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들으셔서 그랬을까요? 예,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정부도 이제 세제 혜택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혹시 네가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뭐 5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다시 거주를 하고 비과세를 받는다면 비과세 해주는데 얘 양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해당 구간 이쪽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이제 시행령 이제 개정 예정인데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평생 유료로 제한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나온 장기임대주택은 준공공도 아니고요. 민간 단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지자체 가서 선택할 때는 민간 단기 또는 준공공 체크를 하잖아요. 얘 장기임대는 뭐 체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요건, 요 요건만 맞추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갖추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군데 내가 등록했는지 5년 이상 의무임대 했는지 기준시가를 잘 맞추는지 이거 꼭 보시고요. 제 수강생 중에 그렇게 강조를 드렸건만 세무서 등록을 안 하고 구청 한 군데만 등록해가지고 이거 비과세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4교시 그 외에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요 부분 잠깐 쉬고 그 다음 4교시하고 봐서 이제 5교시 4교시 끝내든지 아니면 잠깐 또 쉬고 5교시까지 가든지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절세 전략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